가을철에 유행하는 질병 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 이제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됩니다.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분은 왜 한국형 출혈열에 감염됐을까요? 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걸을 때마다 등이 아프고 종아리가 쿡쿡 쑤신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맨손으로 풀떡풀 뻗고 뭐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진드기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시무시한 종류. 무려 17명이 사망했대요. 50%. 대단하죠? 네. 올해 돈으로 풀어보는 세상 속 이야기점.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프로그램 시간도 조금 변경이 됐고요. 여러분들의 주말밤을 알찬 정보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요. 전염병 역사상 최고의 치사율을 보이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비단 에볼라뿐만은 아닌데요. 특히나 가을철에 유행하는 질병 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쩐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균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염 잡는 의사 표진원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만 나오면은 무서워요. 맞아 영화 생각나요. 아웃브레이크. 그게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죠. 저 네. 그 영화 굉장히 2번 이상 봤는데 아, 거기서 보면은 인간이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말 네. 심각한 동물에게는 원숭이에게는 괜찮은데 그렇죠. 사람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네. 고칠 수 없으니까 그 첫 장면 기억 안 나십니까? 비행기로 그 지역을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서 그렇죠. 맞아. 엎어버리고 그냥 아예 그 세균까지 다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네. 그런 잔혹한 장면을 시작했는데 네. 그만큼 굉장히 난치병이다. 네, 굉장히 무서운 아주 그렇게 그런 묘사가 병이죠. 됐죠. 네.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영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감염자가 한 2,600명인데 이 중에 사망자가 무려 1,400명, 치사율이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상당히 겁나는 결과인데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제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됩니다. 숙주 동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인원이라든지 설치류라든지 뭐 이런 숙주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아니면 감염된 사람하고 직접적인 어떤 접촉을 해야만 옮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전염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막 파급적으로 전 그나마 세계적으로 다행이네요. 확 유행할 수 있는 그나마. 그런 병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희생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희생자들의 그 굉장히 많은 수가 오히려 여성이래요. 그럼 왜 이렇게 여성 왜요? 희생자가 많은가라고 했더니 아프리카에서는요 누가 아프면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사람 그 몫이 여자래요. 그리고 장례 풍습에도 여자가 주로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염된 사람에게 접촉하는 사람도 여자가 더 여자가 많겠죠. 많네요. 네. 그렇다 보니 이번에 희생자도 여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공포는 공포이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까지 네. 우리는 안전할 맞아. 것이냐. 그게 제일 가장 제일 이제 관심이죠. 우려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로지 이제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선 발생하는 지역이 제한적으로 딱 아프리카의 몇 개국에 지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증상이 생기기 전 잠복기 때는 전염력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전염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만 잘 관리를 하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상이 있는지 좀 철저하게 검진을 해보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잠복기가 최대 3주 정도 되니까 네. 입국하고 나서 3주 정도까지만 네. 철저하게 추적 관찰을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 병이 유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혈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굳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출혈을 해서 사망하게 되는 다른 질병들도 있어요? 네, 이 에볼라가 아프리카 출혈열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한국형 출혈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걸리게 되면은 이제 열이 먼저 나겠죠. 네. 열이 먼저 나면서 그다음에 얼굴하고 몸통에 발진도 좀 돋고 그다음에 뭐 눈도 좀 뻘개지고 또 입 천장이나 겨드랑이 같은데 출혈반, 피하 출혈이죠. 그런 이제 네. 피멍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콩팥으로 이제 가기 신장. 때문에
신장염이 생겨서 거의 단백뇨가 생기게 됩니다. 소변으로 이제 단백이 빠지는 거죠. 예. 단백뇨가 생기면서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 혈관 속에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혈관에 있는 물이 밖으로 막 빠져나가죠. 그래서 뇌가 부는 뇌부 정도 생기고 폐에 물이 차는 이제 예. 폐 수종 같은 것도 생기고 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여러 장기들이 같이 침범이 되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죠. 여기서 잠깐. 어. 이분은 왜 한국형 출혈열에 감염됐을까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 퀴즈예요? 테니까 네, 이 이유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 50대 남성이 벌초를 갔어요. 네. 벌초를 가서 예초기로 편하게 여기서 쭉 벌초를 끝냈어요. 네. 생수를 준비해갔거든요. 네. 손도 생수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잘했네. 근데 네. 배가 고파요. 배가 네. 고파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랑 막걸리도 마시고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또 배가 부르니까 약간 식곤증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낮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머리가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한국형 출혈열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이분 뭘 잘못했던 걸까요? 막걸리를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거기에 벌써 와서. 네? 술병 나신 거 아니고요? 왜 그런 거예요, 부처님? 이제 그 생수로 손을 씻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아마 이제 막걸리 마신 다음에 잘 때 돗자리를 깔지 않고 그냥 맨 풀바닥에 두고서 마시지 않았을까 그게 의심이 되네요. 예. 돗자리도 안 깔고 거기 이제 맨 풀밭에 이렇게 누우면 아주 뭐 직방으로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절대로 드문 병이 아니에요. 들쥐가 매개체가 돼요. 네. 특히 네. 들쥐가 모양 보면 예쁘게 생겼어요. 들쥐가 이게 등줄쥐가 예, 주로 줄이 줄이 있잖아요.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예.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배설물에 있는 한탄 바이러스라는 걸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얘가 이거를 이제 그게 잔디밭에서 똥을 싸놓고 하면서 네. 이걸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서 걸리는 병이라고 그렇죠. 교육을 받았어요. 네. 저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한탄 바이러스가 보니까 이 통계가 네. 2012년 통계로는 환자 발병 수가 네. 300명대였고 작년에는 500명대였다. 예, 사망률은 한 5%, 네, 시험만 잘 사망률은 받으면 5%안 저희가 되니까. 그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요. 2 내지 7%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보시면 맞아요. 이 유행성 출혈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들쥐가 옮기는데요. 들쥐가 옮기는 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이 좀 이름이 어려운데 네. 렙토스피라증이라는 네.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들쥐의 그 배설물이 뭐 흙이나 풀이나 물 같은데 이제 오염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풀에 그런 오염 물질이 묻어 있다. 근데 내가 손으로 풀을 벤다든지 뜯다가 묻으면 사람이 상처 나고 그렇죠, 예. 거기에 그냥 묻는 바로 거죠.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이렇게 맨손으로 풀 뽑고 뭐 이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에볼라 바이러스 이야기할 때는 이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네. 두 분이 얘기한 질병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겁이 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임 변호사가 이야기한 렙토스피라증 이건 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사실은 그 렙토스피라증도 마찬가지로 이제 잠복기가 있죠. 한 네.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예. 일단 그 세균 감염이 되면 예. 이 균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줍니다. 네. 혈관이라는 게 우리 몸에 없는 데가 없이 쫙 퍼져나가니까 그렇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온 전신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이 나면서 머리도 아프고 또 이제 배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렙토스피라증은 좀 특징적으로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주로 이제 등이라든지 다리 네. 쪽에 이제 그 통증이 생기는데 벌초를 하고 집에 와서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걸을 때마다 등이 아프고 종아리가 쿡쿡 쑤신다. 예. 그러면은 이 렙토스피라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해지면 호흡곤란도 오고 뭐 기침하면서 가래가 나올 때 피도 섞여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예.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 이것을 네.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한국형 출혈열은 예방 주사가 있습니다. 예방 주사가 있는데 네. 아직은 그게 그 효능이나 네. 부작용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방 접종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네. 더구나 우리 그 소아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입증이 안 돼서 이 예방 접종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렙토스피라증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에 네.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할 때도 항생제를 쓰지만 특히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군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입니다. 아, 야외에서 훈련을 해야 될 요즘은 시기에 그렇군요. 네, 항생제를 네. 미리 먹여서 네. 그럼 이제 발생을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예방법이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여름철에도 그런 데 갈 때는 균팔
또 긴 바지를 입고 그렇죠. 또 뭐 장갑을 끼고 예. 또 이제 벌초를 할 때는 이제 그게 튀어가지고 네.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보안경과 마스크까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는 게 좋죠. 약으로 할 수 있는 예방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서 생활 그렇죠. 습관으로 좀 네.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외 활동할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세균, 바이러스 말고 또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시무시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침대에서도 살고 지난해 왜 살인 진드기 해가지고 또 한참 이슈였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작년에 2013년에 36명이 감염됐는데 이 중에서 무려 17명이 사망했대요. 50%. 대단하죠? 올해 첫 사망자가 지난 5월 10일 날 발생했는데요. 네. 8월 26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감염된 사람은 24명, 이 중에 1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 그 한국형 출혈열이나 네. lep토스피라친 같은 경우에는 예방 백신이 있다고 했는데 네. 진드기는 예방 백신이 없다는 걸로 맞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치사율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40%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백신은 없고 치사율은 굉장히 높고 진드기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진드기가요. 예. 이게 정확한 작은 소 참진드기라는 건데요. 네. 물론 우리 원장님은 자주 보셨겠지만은 여기에 물려서 바로 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우, 보세요. 너무 징그러워요. 거미 같기도 하고. 예. 이쪽에 한쪽에 작은 진드기는 피 빨아먹기 전이고 피를 엄청나게 똥똥하게 빨아먹고 이게 똥 뚱뚱. 아, 이게 피 그래요? 빨아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큰 거예요? 배가 완전 이게 한 언뜻보기에 2배 이상이 돼 보이죠. 정말 싫다. 아주 징그러워요. 이게 보면 이 작은 소 참진드기한테 물리면 중증혈성 혈소판 증후군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병에 걸립니다. 이름 어려운데 그 말 그대로 혈소판이 감소한대요. 혈소판이 피를 굳게 하는 그 요소인데 이거 그렇죠. 멀리면 피가 안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증상이 이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 병도 사실 우리가 발견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바이러스가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이제 잠복기가 이제 한 1, 2주 정도 되고 네. 또 이런 잠복기 거치고 이제 이것도 열이 나고 구토, 설사, 또 속이 미식미식한 이런 위장 관계 증상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이 피 검사를 해보면 혈소판이 엄청 떨어져 있고 백혈구도 같이 감소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데 막 이제 그 출혈이 생길 수 있죠. 우선 피하 출혈, 피멍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몸에 피멍이 들고 또 이제 뭐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데서 다 피가 섞여 나갑니다. 혈변, 혈뇨. 소변이나 대변에 이제 피가 다 섞여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피가 나가니까 결국은 그걸 못 잡으면은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막 경기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의식도 막 이제 막 저하돼서 막 혼수 상태에 우울해지고, 빠지고 예.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모든 우리 주요 장기들에 다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그런 그 치사율이 작은 높은. 진드기 한 마리가 그렇죠. 사람을 이 큰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 진드기들은 어디 살아요? 얘네들이 이제 주로 네. 그 어떤 그 산이나 들판에 있는 아, 풀. 역시 그런 데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설치류, 쥐나 네. 이런 데 붙어 있다가 또 걔네 피 풀로도 빨아먹다가 갔다가, 네. 사람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진짜 끔찍하네요. 근데 너무 정말 무서운데 이 작은 소 참 진드기 외에 또 다른 진드기가 하면 어떤 게 있어요? 털진드기가 있대요. 아, 털진드기 이거 끔찍해요, 이것도. 털 이게 붙어 있는? 찌찌가무시병을 유발하는 진드기라면서요. 이게 환자 수를 통계를 봤더니 엄청납니다. 2012년에는 8,600명 감염자, 2013년에는 1,300명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2012년에는 9명, 2013년에는 23명이 사망한 무시 못할 굉장히 큰 병이에요. 근데 감염자의 90%가 바로 이 시기 9월부터 11월에 지금이네요. 발생을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을철은 정말 찌찌가무시병이 창궐하는 시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그 발생률 대비 뭐 사망률을 보면 치사율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감염자 수가 많으니까 이게 그냥 비상 정도나 초비상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털진드기는 어떤 녀석들이에요? 네. 이 찌찌가무시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털진드기인데 네. 털진드기 유충들이 일으키거든요. 네. 이 털진드기의 유충이 이제 사람한테 붙어서 네. 이제 피를 빨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거죠. 원래 이놈들은 이 설치류들, 네. 쥐나 네. 네. 이런 데 이제 붙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풀로 옮겨갔다가 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풀에서 사람으로 홀짝 이제 옮겨가지고 네. 그 사람 피를 빨게 되면서 예.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가을철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유행을 하냐면 예. 우선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죠. 첫째 이 털진드기의 활동과 번식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9월 11월 사이. 예. 사람도
가장 왕성하게 야외 활동을 하는 그렇죠. 시기죠. 이게 추석이 가을철이고. 껴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나가서 성묘하고 벌초. 벌초하고 예. 또 뭐 캠핑 요즘 예, 뭐 많이 야외 유행들을 많이 하니까 하시죠. 예. 지금 이 시기에 많이들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털 진드기하고 사람의 활동이 딱 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유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찌찌가무시병은 증상이 어떻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찌찌가못이라는 게 이 아까 얘기한 털 진드기 유충이 이제 옮겨서 피를 빨면서 이제 그 털 진드기가 갖고 있던 그 오리엔티아 찌찌가못이라는 리케차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런 그렇구나. 리케차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그 1주에서 3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증상이 생기는데 열이 나고 또 눈이 충혈되고 다른 이제 출혈열하고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그리고 네. 이제 임파선이 목에 있는 임파선들이 좀 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반점들이 이렇게 온몸에 쫙 생깁니다. 저렇게 피부에 그래서 붉은 반점이 생기는군요. 이게 감기구나 하고 아유 내가 좀 성묘하느라고 무리했더니 감기가 걸렸네. 초기에는 감기 네. 증상이랑 거의 같은데요. 네.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뇌수막염, 폐렴 이렇게 생기고 또 뭐 폐혈성 샥 같은 게 와가지고 사망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죠. 저기 진드기 물린 자국 방금 그 화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야, 그게 이렇게 봐서는 제가 직접 물렸을 때 진드기다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네. 되게 끔찍해 우리가 물린 자국이에요? 그냥 붉은 네, 자국. 바로 그 물린 부위가 네. 이게 수포처럼 이렇게 좀 크게 잡히고 이게 터져가지고 그 좀 검은 딱지가 크게 앉아요. 아. 그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에스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 찌찌가모시병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게 좀 불행한 거는 찌찌가모시병에 걸린 모든 환자한테 발생하는 건 아니고 한 반 정도에서 발생하지 나머지 반 에스카가 없다고 해서 네. 우리가 찌찌가모시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까만 딱지가 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진드기가 워낙 그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제 이게 더 네. 위험한 건데 백신도 없다 그러셨고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그것도 있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예방법이죠. 예, 예. 야외 활동할 때는 긴 바지, 긴 팔, 장갑까지 이제 끼는 게 좋고 이게 다른 이제 무슨 뭐 이제 한국형 출혈열이라든지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 점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피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눈을 가리고 입도 마스크하고 음. 그리고 몸에 상처가 없으면은 감염이 쉽게 되지 않죠. 네. 근데 이 찌찌가무시는 상처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 진드기가 와가지고 문단 말이죠. 아. 그래서 감염 발생이 다른 병에 비해서 더 높은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런 데 갈 때는 이제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네, 이거 뿌리는 거. 그런 게 있구나. 뿌리는 거. 그게 도움이 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주의하는 정도의 네. 수준에 그치고 네. 있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질병관리센터가 이맘때만 되면 반드시 이 발열성 네. 3대 질환들을 경고하잖아요. 네. 예, 그거 감기라고 좀 낫겠지로 누워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네, 있어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초기엔 감기 같기 때문에 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중에 네. 더 크게 네. 예, 더 아파지지 않도록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병 특징을 좀 딱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죠. 가을철에 많이 발병을 예. 하고, 그리고 또 그 잠복기도 거의 일주일에서 3주 정도로 네. 거의 비슷하고, 네, 네.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도 열이 나면서 뭐 오한, 두통, 뭐 약간 호흡기 증상 정도로 예. 이제 감기처럼 시작하는 게 다 비슷하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원인 되는 균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바이러스, 세균, 리케차로 다 다르고, 예. 치료 방법도 그래서 다 다르죠. 그리고 증상도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사실 경험 많은 의사들도, 환자만 보고 진찰만 해가지고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몸이 좀, 뻐근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 또 하나 걱정인 게 명절이다 보면 네. 사람들도 대이동을 하잖아요. 네. 지역으로 옮겨 다니고 또 선물, 요즘 택배 또 왔다 갔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이동을 많이 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역시 또 같이 이동을 할 것 아니에요. 네. 더 걱정, 괜찮을까요? 추석을 딱 넘어가면은 이제 좀 바이러스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병원의 환자도 같이 확 늘어나죠.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달라지는 이유가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병들이 다 섞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 갔던 사람은 광주에서 유행하던 병 갖고 서울로 올라오고 예. 서울에서 유행하던 병을 저 부산으로 갖고 내려가고 하면서 그렇겠네요. 다 섞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좀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감염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예. 대부분의 경우 문제되는 건 손입니다. 손. 예,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입을 딱 손을 막고 먹죠? 이렇게.
아, 손에 세균이 하면은 묻겠네요. 여기 뭐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묻겠죠. 오. 이거로 손잡이를 밀고 이러면서 다니고 여기에 또 손잡이에 또 많은 바이러스가 묻으면 건강한 사람이 그거를 또 이렇게 돌려서 여기 또 자기 손에 묻히고 이 네. 손으로 또 눈도 닦고 입도 닦고 하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제가 항상 그 환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손으로 절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가리지 마라.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팔꿈치 안쪽에다가 아. 이렇게 아. 이걸 가지고 문을 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비교적 이것만 우리 전 국민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팔꿈치에다가 하는 것만 익혀도 사실 많은 감염병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팔꿈치 기침 한번 해볼까요?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것도 사실 중요할 것 아니, 손 많이 같아요. 자주 씻는 거는 정말 어린이들도 다 아는 건데 네.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이 표진원 원장님과 함께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작은 생활 속 실천들이 또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알려주신 수칙을 잘 지키셔서 모두 다 같이 모여있을 때 건강하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